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오늘 수요 브리핑 대신해서 화요 브리핑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는 오늘 뭐 CPI 나오고 PPI 나오고 또 FOMC가 바로 연달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요일 날 하는 것들은 조금 어색할 것 같아서 오늘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증시 계속 오를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증시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라고 대답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6월 25일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되고 있는 지표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렇고요. FOMC도 금리 동결 예상이 더 강합니다. 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단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금리 인상해버리면 상당히 큰 문제도 발생이 되고요. 또 그만큼 유동성이 덜 풀리는 과정도 있고 경기 침체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모든 지표들이 예를 들면 연준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져 있고 연준에서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충분한 데이터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는다 지금부터는. 그런 이야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이제는 한물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과정이냐, 뭐 경기 침체를 어떻게 잘 막아가고 원하는 대로 다 이끌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포커스를 갈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늘 얘기 드리지만 생각해 보면 그냥 제가 예상한 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예측되는 것들은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상식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면 좋은 내용들을 갖다 결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과정에서는 지금 뭐 연준이 동결하고 나면 뭐 한 3개월, 6개월 이내에 또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타날 것인데 그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지표를 보고 이야기 드리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 그러면 불타오르는 마음으로다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튜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표 나오는 것들 예상치 발표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다 잘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여기에 빨간불이 들어온 게 별로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치 대비해서 예를 들면 업사이드로 나오는 부분들이 크게 많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죠. 또 그 전에 발표된 뭐 실업 지표라든지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실업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실업수당 많이 청구해야 되는 게 미국 입장에서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거 늘어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큰 나라니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대부분들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은 다 아마 인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결론이 뻔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 연준이 할 일이 없다. 이게 귀결 아니겠어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대고 막 설명을 하고 뭐 하고 앞날을 예측하고 그럴 만한 이유도 별로 없습니다. 주식시장은요, 앞날을 예측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황과 시효한과 그것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전체적인 트렌드가 큰 무리가 없어 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좋게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라 생각을 하고요. 수많은 악재 속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거지 주식시장이에요. 그렇게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후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어떤 섹터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어떤 섹터가 달릴 거야. 미국의 제조업 지표 지수 떨어진 건 4월 달부터 제가 빠진다고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쵸? 그것이 뭐예요? 경기 침체의 뭐 첫 시그널이다라고 하고 뭐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시그널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제조업 안 하는 것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그게 어디예요? 나스닥 아니겠어요? 그쵸? 그든 S&P 500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나스닥. 나스닥에도 있고 S&P 500에도 포함된 기업. 그게 뭐야? IT 커뮤니케이션 섹터 아닙니까? 뭐 다른 결론 낼 게 뭐 있어요? 뭐 그런 얘기들은 안 해주고 지랄들이야. 열받게. 아주 쉬운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도 상당히 많이 어떻게 IT 관련돼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드리고 있었던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물론 뭐 리오프닝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있긴 하죠. 그거 빼놓고도 가장 보면 IT하고 반도체 뭐 이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게 다 뭐하고 관련이 됐어요? GPT, IT, 커뮤니케이션, 구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S&P 500 기업
이익하고 밸류에이션 그게 높지 않습니다. 자, 2020년부터 21년 가는 구정이 상당히 선행 PER이 높았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상당히 낮죠? 지금 당시 같으면 20 이상 넘어갔는데 지금은 10에서 15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버블이라고 표현하긴 어렵죠. 선행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EPS 같은 경우도 그때보다는 어때요? 상당히 낮은 구간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갭이 좀 남아있다는 거죠. 버블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게 뭐다? 백투 노멀이다. 제가 과거에 이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과거, 예를 들면, 그러니까 버블이 생기기 그 전으로 다 회기라고 이야기 드렸으면 바로 이때가 아니겠어요? 이때로 회귀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직전 2, 3년하고 비교하는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연준도 원한 게 바로 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크게 뭐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저 정도 수준에서 뭐 낮추지만 않으면 되겠죠. 바로 이 구간만 아니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급격하게 경기가 빠져나가는 모습 이런 것들만 아니면 충분히 예를 들면 지금의 모습들은 상당히 건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백투 노멀 과거로의 회귀 정상으로의 복귀 이걸 했는데 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이런 것들이잖아요. 미국의 과거의 실업률 지표는 4%였어요. 뭐 지금 3.5, 3.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4%로 간다고 해서 경기 침체가 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좀 높아져가지고 예를 들면 가성비가 떨어지는 생활을 한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과거 인플레이션 레이트로 점차적으로 회귀해 가고 있는데 그게 나빠지는 것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우리가 좀 바라볼 때 이건 이런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내려온 건 이미 그것들은 다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바닥 시그널을 언제 찍었습니까? 이때 이미 찍었잖아요. 경기 최저점을 찍은 거는 이미 2022년 4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의 추후로 나타난 영향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바로 그쵸? 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니만이 그것 때문에 주춤주춤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그널이 잡혀가면서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 이런 것들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크게 발생이 돼서 엄청나게 아팠던 거죠. 그 아팠던 게 지금 바닥을 딱 짚고 나서 점차적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과거는 좀 조깅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지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회복이 돼서 워킹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게 느낌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저랑 동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너무 어렵게 뭐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도 방송을 보면 무슨 지표고 어쩌고 그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뭔데 그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CPI 지표가 뭐 4.5, 4.8 뭐 이렇게 내려온대요. 그럼 과거는 5.3, 5.5, 5.3, 5.5, 5%대는 드디어 5% 밑으로 떨어지고, 야, 이제 4.5까지 내려온대? 오메? 정상이네? 뭐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나가는 게 상당히 좋지 않겠습니까? 저 그 드라마 김사부 보면 있잖아요. 그 항상 있잖아요. 그 무슨 체크하잖아요. 뭐 혈압이 얼마고 뭐가 얼마고 뭐가 얼마고 갑자기 예를 들면 뭐 바이오가 떨어집니다. 막 이렇게 하면 그죠? 뭐 응급처치하고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응급처치 할 때요, 아니에요? 아니, 모든 시그널이 괜찮은데 뭘 조치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금리도 동결하는 게 맞지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난 극히 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박사님들 얘기하는 것들 좋은 내용이기도 하고 명확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땐 직관적이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자. 가끔 가다가 너무 지표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이게 정상이야? 아니야? 뭐 이게 작년하고 비교하면 무조건 다 비정상이에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지금도 아직도 아파요. 예. 내가 한 2년 전하고 비교하면 많이 아프죠. 뭐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2018년하고 비교해 보면 뭐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 지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조업 지표 안 좋으니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공장이 잘 안 돌아간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건 좋지 않겠죠. 뭐 만들어낸 그런 공장 아닌 곳이 뭐라고 그랬어요?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근데 공장 좀 그나마 돌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거잖아. IT 섹터 중에 GPT 관련된 거. 그러니까 IT하고 커뮤니케이션 섹터 돌아가는 거죠. 이게 전부 다죠. 금융은 당연히 안 좋겠죠. 왜요? 미국도 금리 계속 높은데요. 아직도. 금리가 낮춰줘야지 금융이 좋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활성화되고 대출도 많이 돌아가고 건설 경기도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IT 커뮤니케이션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지만 버블은 아니다라는 것들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그럼 조정은 언제 받아요? 뭐 그런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애플만 보세요. 애플 조정 받으면 그때가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볼 게 뭐 있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가지가 지금 IT와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이끌고 나가죠. 뭐 구글까지 포함하면 되겠죠. 자, 그거 말고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자, 그러니까 매일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애플 뉴스만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 S&P 500 뉴스까지 봐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애플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패시브 펀드 조정에 대해서 조금 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거 조금 6월 25일부터 한 7월 첫째 주까지 7월 초죠. 그때까지 조금 발생할 거다. 그런 이야기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조정이 크냐? 제가 계산해 봤잖아요. 맥스가 10%예요. 그러면 183달러에서 10분 18달러 빼버리면 뭐 한 170달러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선에서 적정하게 자리자가 잡히겠죠. 저거 조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가가 여기까지 왔어요. 건전한 조정 아니에요? 저는 건전한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면 말고요. 예. 근데 어쨌든 자 올라갔다가 제가 눌리면 시나리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니면 이거겠죠. 이렇게 가는 거. 시나리오는 지금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IT하고 지금 커뮤니케이션 섹터에서 조정이라는 개념이 이 기간 조정하고 뭐 살짝 조정받는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 말고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야 걱정하는 건 뭡니까 도대체? 한 20%, 30%씩 예를 들면 주가가 낙폭이 과대하게 떨어지는 거 그런 매물량이 나올 것 같습니까? 지금 섹터에서는 나올 만한 이유가 없어요. 돈이 갈 데가 없는 걸요. 빼서 업황도 안 좋은 곳에 갖다 푸슬할 건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잖아요. 레버리지 걸 수도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애플이나 IT나 예를 들면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홀드하고 가는 전략밖에 아마 기존에 있던 액티브 펀드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패시브 펀드들도 비중을 높여가면 저 정도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냥 간단하게 조정 받을 때만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밖에 조정 안 받아요. 기껏 받아야 10%거든요. 여기서도 조정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이것도 10%예요. 아주 많이 받는다고 해봤자 이 정도가 20%인데 이거는 작년이잖아요. 그렇죠? 최화가 최고로 안 좋을 때 이미 이 시그널은 어떻게 돼요? 벗어났잖아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자, 한 번 턴, 그죠? 턴, 두 번째 턴 할 때 어떻게 221 이평선 윗단으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다시 221 수렴했죠. 맞죠? 제가 요즘 자주 이야기 드린 그리고 쭉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자, 삼성은 어디까지 왔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 한번 삼성은 지금 여기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번 눌려야죠. 그래서 제가 뭐 어디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60일 이동평균선 찍을 때 매수합시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바로 저 이유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그려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나 여기서 매수하나 이것도 갭 차이가 크잖아요. 기분 언짢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려 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조정 안 받나요? SK 하이닉스 조정 안 받나요? 조정 받습니다. 더군다나 최고로 예를 들면 지금 앞에서 필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앞에서 끌고 달리는 말, 즉 엔비디아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게 가게 돼 있고요. 여기도 시그널 어떻게 나왔어요? 한 번 찍었고요. 못 넘었잖아요. 121이평. 여기도 못 넘었잖아요. 두 번째 눌렸잖아요. 어디로 수렴했어요? 네. 121 이평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 시그널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해석하는 부분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자, 그거 잊지 마시고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구간이에요? 자, 우리 요 구간은 어디랑 비슷하냐면 지금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보면 지금 2차전지 셀 업체들 있잖아요. 양극재 업체들. 에코프로, BM이나 포스코퓨처럼 여기 좀 오버한 거죠. 이거 쳐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방법 하나 시나리오 하나 눌렸다가 다시 잡고 가는 방법 이 두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다. 그래서 조정을 받아도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빠져나올 기간은 충분히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6월 조정에 혹시라도 조정이 온다 해도 쫄지 마셔라. 이런 거죠. 올라왔죠? 눌렸죠? 그럼 다시 올라오는 이 과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한 번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쫄지 말고 우리가 홀드하고 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만약에 지금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 낮은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 다음에 조정을 받을 때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올리겠지만 한 번 정도 더 올라간다니까요. 자, 그런 시간을 우리가 생각하고 머릿속에 아이디어 좀 잘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SK 하이닉스가 이 모습일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하고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스펙이 어디요? 1차 반등, 여기 이 구간일 겁니다. 이해가 잘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브리핑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좀 살펴보면 잘 되는 데가 커뮤니케이션, IT, 유틸리티 여기입니다. 조금 다른 게 유틸리티가 좀 잘 되죠. 이거는 공적 자금 풀어서 그런 것들이고요. 이 부분은 뭐 좀 제외해놓고 레벨이 좀 다르니까 역시 중국도 역시 IT, 커뮤니케이션 섹터다. 제조업 지표 안 좋잖아요. PPI 안 좋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 다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서 몽탕자 안 좋은 겁니다. 자, 하나 좀 체크해 봐야 될 것들은 바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에너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영향은 한국도 좀 같이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석유, 정유화학도 좀 많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오늘 기네요. 장표를 제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했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PMI 지표, 제조업 지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오는, 이 정도 아주 급격히 내려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눌렸다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 자, 올라갈 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제조업 지표가 개선된다고 하면 제조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올라갔던 IT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그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좀 체크해 두시고 지금은 무난히 갈 때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장단기 금리차 지금 계속해서 근데 여기 끄트머리만 보실게요. 여기 드디어 하방에서 약간 오상방으로 올라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바뀐 거라 보시면 돼요. 약간 이런 방향으로 좀 바뀐 거죠. 예, 그 점만 체크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연준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는 그것만 기다리면 될 것 같다. 여기 중국 제조업 지표 꺾여 있잖아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예, 이 모습 조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국도 지금 제조업 지표가 개선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중국에서 제조업 지표 개선이 되면 다른 나라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 부분 착안해 보시고요. 여기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모습 있잖아요. 언제쯤 금리 낮춰요? 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답을 드려볼게요. 답을 어떻게 드려요? 이렇게 교차되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긴 지금 다 따로따로 놀잖아요. 이렇게 방향으로. 지금 사실은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횡보하는 쪽으로. 자, 언젠가 이게 가다 보면 이렇게 만날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나오는 타임이 됩니다. 저 시그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어렵게 보냐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기 과거에 보면 2019년도에 금리를 갖다 이제 인하할 때 모습을 보면 여기 교차점이 여기 생기죠. 자, 반대로 금리를 인상하는 교차점 시그널 처음 나온 게 여기쯤이에요. 이 구간은 제로여서 파악할 수가 없었지만 여기서 이게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구간, 이 부분도 한번 우리가 체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건 이 부분은 예측은 좀 불가했어요. 하지만 여기 이 구간은 명확하게 나타나죠. 교차하는 점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나타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렇게 선물 지표들도 서로 교차하고 엉키는 과정이 있어요. 밑에서 엉키는 과정이 지금 장단기 금리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지금 고공 상태에서 서로 겹치는 단계가 나온다. 특히 어떤 것들이냐면 이 초록색 6개월 선물이 아래로 내려 꽂힐 때 이게 가장 큰 시그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자 지표를 보실 때는 이런 지표들을 좀 보시면 어떻게 움직이거나 지금 절대로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 시그널은 절대 나오는 모습은 아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구간에서 나타나지 않은 이 갭들이 어떻게 돼요? 6, 12, 24개월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3개월 이내에 금리 인하 시그널은 절대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공대를 나오고 이과를 공부하면 차트를 보게 되면 금방 파악이 좀 되긴 하는데 좀 인문계 다니신 분들은 저 부분 설명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죠. 지금 제조 지표 내려가고요. 여기 나스닥 지표는 그 당시에 요 꺾인 점 보이세요? 이게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스닥만 올라가요. 제조업 지표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자,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 나타나면 그때 가치주라든지 제조업 지표 미국에서도 괜찮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실업률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원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당연히 지금은 제조업 지표가 좀 빠지고 있는 것이 맞겠죠. 저 과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조업 지표가 내려갔다가 우상향으로 올라갈 때 어때요? 지수는
전체적으로 나스닥도 같이 올라갔다라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격히 빠지는 구간은 별로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 제조업 지표 빠질 때도 나스닥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우리가 착안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올라가고요. 제조업 지표 높이 올라가고. 이럴 때는 뭐 다른 부분들이 올라갔겠죠? 차관해 보시면 아주 이렇게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제조업 지표가 낮은 구간에서 윗전으로 올라갈 때는 먼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올라갈 때가 나스닥밖에 없고 그중에 나스닥 중에서도 제조업들은 같이 올라갈 때 제조업 지수가 같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지금은 제조업하고 상관없는 섹터들이 올라가는 것이다라는 것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뭐 저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갖다 멈춘다라고 하면 성장률은요, 더더욱이나 더 같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제조업 지표는 뒤따라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지표는 나중에 한 내년도쯤에 돼야지 아마 반등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한두 달 정도 더 내려가야 된다는 건 지금 컨센서스다라고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준비한 것들은 종목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치로 나 선택하는 게 상당히 좋을까 하는 부분으로 오늘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셔야 됩니다. 애널리스트 리포트는 세 종류가 있잖아요. 종목 리포트, 투자 리포트, 시황 리포트,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 뭐 이 정도 한 세네 가지가 있네요. 채권 리포트까지는 굳이 보지 않는다고 해도 산업 동향 리포트하고 투자 지표,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 종목 리포트는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앞단에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투자 지표입니다. 투자 지표 중에 매크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주고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갖다 기본적으로 종목 리포트는 보셔야 되고, 매크로 지표도 같이 보시는 게 좋다. 환율, 유가, 뭐 금리, 뭐 이런 채권 시장에 뭐 금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긴 하니까요. 자, 그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뉴스까지 살펴보면, 아, 이 종목이 괜찮겠구나라는 부분을 판단이 설 수가 있어요. 그때 보는 것이 뭡니까? 차트를 보면서 제가 시나리오를 이야기 드리잖아요. 삼성전자 주식은 제가 60일 입장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드려서 그때 매수하자. 이게 바로 시나리오죠. 예, 주가가 올라갈 때 잡아버릴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언제 어느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이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A나 B나 다 유효하네. 그러면 그때쯤 매수 포인트 잡으면 되네. 이런 이야기들 최근에 제가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 2, 3단계 거치고 차트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왜? 업사이드가 높은 거냐 낮은 거냐에 따라서 내가 주식을 매수할 수도 있고 또 6개월이냐 3개월이냐 1개월 후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투자 기간에 따라 돈의 기간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뭐 제가 드리는 리포트 같은 경우는 1년 보세요. 어떤 건 다음 3분기 말 보세요. 그런데 돈은 7월달 초에 필요해. 그런 건 예, 제가 이야기 드린 종목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종목 배제시켜야 되고, 바로 올 것 같아.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때 단기 매매 하시는 것들이고, 자기만의 스타일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한 보통 3개월 정도, 한 분기 정도 앞서서, 많이 길어야만 6개월 정도 앞서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지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따라가면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맞아 들어가면 정말로 예를 들어 돈을 계속 더 바를 수 있는 용기가 생기죠. 근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중간에 목표치 하향이라든지 변동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그냥 치고 나와버리면 되는 것들이고요. 손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통상적으로는 잘 나온 리포트 갖고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마이너스 뭐 10% 이렇게 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이너스 30, 40 이렇게 터지는 것이 제일 큰 문제죠. 네. 크게 터져버리면 나중에 복구가 되기 힘드니까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투자를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나치게 예를 들면 차트만 보고 거래하다 보면 전혀 다른 엉뚱한 리포트에 당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물론 차트 속에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갖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실적이라든지 그 업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애플 차트고 마이크로소프트 차트고 엔비디아 차트도 해석을 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중에는 바로 저런 리포트들을 읽고 나서 그렇구나 실제로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 리포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설사 AI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패시브 펀드를 AI가 자동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리포트 수치를 보고 그거에 따라서 포지션을 정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이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나가면 충분히 잘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연습들을 좀 많이 해주시고 제가 보통 리포트 할 땐 이런 플로우를 가지고 리포트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서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환경은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급격한 크게 큰 조정이 나올 만한 이유는 없다. 오히려 큰 조정이 나오는 시점이 된다고 하면은 금리나 시그널이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이 오히려 더 큰 조정이 나타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유동성을 풀어 제끼는 거죠. 순간적으로 조정은 클 수가 있어요. 한 15% 정도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는 과정은 있겠죠. 자, 그런 과정들에서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왜? 금리가 떨어지는 때는 떨어지는 칼도 잡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쫄지 마시고 다음번 분기부터 괜찮아지는 거 3개월만 참으면 되는 일이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앞으로 계속 같이 공감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야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머니케어 뉴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더욱 사랑을 위해서 좋아요 많이 꾹꾹꾹꾹 지금 누르고 계신가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